자, 지난해 7월 16일이었습니다. 대법원에서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무죄가 선고됐던 바로 그 날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 문제의 발언 먼저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그 보건소장 통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고 실제로 정신치료를 받은 적도 있는데 어머니, 저희 큰형님, 저희 누님, 저희 형님, 제 여동생, 제 남동생 여기서 진단을 의뢰했던 겁니다. 근데 저는 그걸 직접 요청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제 관할 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최종적으로 못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발언 때문에 거짓말 논란 혐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로부터 1년 10개월 뒤에 대법원에서 관련해서 무죄 선고가 나온 겁니다. 판결 직후에 이재명 지사의 목소리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먼저 법과 상식에 따라서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을 해주신 대법원에 경의를 표합니다. 객관적 사실에 따라서 합당한 판결을 내려주신 우리 대법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도지사로서 맡겨진 일을 좀 더 충실하게 하라는 우리 국민의 명령으로 알고 성과로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무죄 판결이 나온 이후에 이재명 지사가 경의를 표한다라고까지 말을 했던 당시 대법원. 이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번 대장동 의혹에서 계속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사에게 지난해 7월 16일은 한마디로 정치 생명의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부 언론에서는 기사회생이다라는 표현까지 당시에 쓰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 대선에 출마를 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당시 무죄 판결 때문이었잖아요. 그렇죠. 무죄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출마가 가능하죠. 만약에 무죄 판결 유죄가 나왔으면 출마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죠. 5년 동안의 모든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니까. 그런 그래서 상황이었죠. 대법원 선거가 중요했죠. 근데 이제 중요한데 이게 과연 그러면 권순일 대법관이 지금 하천대유로부터 고문 역할을 하고 돈을 받았다고 하는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분이 과연 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뭐 무죄 판결에 일부러 돈을 받고 도움을 줬냐? 그건 아무것도 확인된 게 없는 상태고 지금은. 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7대5로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무죄와 유죄가. 그래서 이제 그 당시 7명은 무죄로 또 5명은 유죄 취지로 이렇게 판결을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중요한 건 지금 이제 권순일 대법관도 수사를 받아야 되고 수사에서 어떤 경우가 나오냐를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의혹은 그렇게 제기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는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네. 관련성은 지금 현재는 인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내용,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당시 무죄 판결 과정에서 권순일 전 대법관의 역할을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이재명 지사가 TV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당시 유무죄 의견이 이 법관들 사이에서 5대5로 나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권 전 대법관이 선거 토론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라는 논리로 무죄를 이끈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 전에 같은 혐의의 다른 사건을 맡았던 권순일 전 대법관은 아주 유사한 사례인데 그 당시에는 유죄 판결을 내렸었고요. 그리고 5년 후에는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된 그 대법원 판결에서 네. 김영한 후보가 그때 이재명 후보한테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적이 있냐 그러니까는 이재명 지사가 당시에 그런 일 없다 그랬어요. 네. 대법원 무죄의 논거를 보면은 이거는 불법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걸로 해석이 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나중에 그걸 보면은 이재명 지사가 강제 입원 절차 개시를 지시한 거는 맞지만 직권남용은 해당이 되는 거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대법원이 질문자의 의도와 그 대답하는 사람의 의도를 불법적인 것에 한정하여 그렇게 한 건데 유권자들이 궁금했던 부분은 이재명 지사의 그때 강제 입원 절차를 지시한 부분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가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냐까지 포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유권자의 판단을 오도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5년 전에 권순일이 내린 판결을 보면은 익산시장 선거에서 2014년에 그 후보로
나갔던 사람이 상대방을 향해서 특정 건설사와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권순일 재판관이 그때 소부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근거가 박약한데도 이렇게 의문을 제기를 하는 거는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게 밝혀지면 어떡할 것이냐. 이건 유권자의 판단을 오도할 우려가 있는 명백한 범죄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럼 같은 잣대를 가지고 여기서는 질문자와 답변하는 사람의 취지를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는 뭔가 유권자의 판단의 범위를 축소하면서 여기서는 왜 그렇게 표현의 자유를 그런 식으로 보장하지 않으려고 했느냐. 뭐 같은 비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권순일 전 대법관은요, 이재명 지사 판결을 내리고 2달 뒤에 퇴직했습니다. 그리고 퇴직 2달 뒤에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갔습니다. 자, 권 전 대법관이 받은 대우를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죠. 고문료가 무려 1,500만 원이었다. 그리고 또 이 고문료 1,500만 원 말고도 별도의 급여도 받은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조계 인사들은 그 액수가 상당하다. 이렇게 받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냥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정도 수준입니다. 이게 권순일 전 대법관 같은 경우 저는 뭐 이재명 지사의 무죄 판결이 있었는데 그게 뭐 재판 거래냐 아니냐 이런 의혹은 있지만 그거는 차치하고 네. 일단 대법관에서 나와서 고문을 하는 것 그리고 고문을 해서 저 정도 금액을 받았으면 일을 좀 하셨어야겠죠. 네. 일을 하나도 안 하고 1,500만 원 받았다면 그건 더 이상한 건데 네. 일을 했으면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일을 하지 않았는데 고문료를 한 달에 1,500만 원, 1년이면은 한 1억 7천만 원 이상 되는 고액이고요. 그것도 문제네요. 일을 안 해도 문제고 해도 문제가 되는 일을 안 하고 1,500만 원 왜 줍니까?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권순일 전 대법관이 그 퇴임한 직후에 지금 고문을 시작한 건데 보통 대법관에서 퇴임을 하시면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변호사 활동을 하거나 이런 그 하기가 좀 그러니까 고문을 하더라도 좀 이렇게 좀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들어서 알만한 곳에서 네. 좀 소정의 그냥 아주 작은 정도의 금액을 받고 하는 게 일반적인데 저는 고문료가 500만 원 넘는 것도 거의 본 적이 없는데요. 이건 네. 그러다 보니까 저 금액 가지고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대법관이라도 보통 4,500 받는데요. 아, 그래요? 보통 자문료가. 일반적으로 대법관 출신들이 네, 월 자문료가. 자문료를 400에서 500 정도 받는 게 통상적이다. 예. 자, 지금 야권에서는요, 이 내용을 두고 재판 거래가 아니냐까지 의혹을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아까 최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권순일 전 대법관도 이제 수사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까지 지금 치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화천대유의 이른바 50억 리스트, 50억 클럽 명단에 권순일 전 대법관도 있다고 주장을 했고요. 진중권 전 교수는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과거 이재명 지사의 무죄 확정 과정에서 법률 브로커 역할, 재판 브로커 역할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추측까지 내놨습니다. 자, 두 사람 이야기는 한마디로 재판 거래가 이루어졌다라는 주장인 건데, 먼저 최 교수님, 뭐 합리적인 의심은 가능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밝혀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야당에서는 그렇게 이제 엮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왜냐하면 근데 권순일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추천해서 제청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지사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연관성을 찾는다면 화천대유에 연계됐다고 하는 건데 그건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죠. 정말로 화천대유 김만배 씨가 실소유주라고 알려져 있는 저분이 권순일 대법관한테 가서 돈 주고 뇌물 주고 이 재판에서 이렇게 판결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럴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보는데 네. 어쨌든 그건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거고요. 네. 현재 상황에서는 권순일 대법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왜 그런 많은 돈을 받았는지를 수사해서 밝혀내야 되고 거기 이재명 지사 연관돼 있는지 없는지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봅니다. 아니, 누가 제청을 했는지는 박영수 특검도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분인데 결국 박근혜 정부 구속시킨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것만 가지고는 저는 대가 관계를 인증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받은 고문료가 진짜 너무 많단 말이에요. 네. 제 재판 그다음에 9월 8일 날 퇴임했는데 이거 지금 선고 나고 나서도 8월 5일 21일 날 김만배가 또 거기 출입한 기록이 지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권순일 대법관이 지금 나중에 그 무죄에다가 투표를 했다는 거 말고 여기서 대법원 내부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만약에 내부 제보가 또 나온다면은 재판 거래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것도 예, 예.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금 전지현 변호사가 얘기하는 것은 본인의 추측에서 얘기하는 건데 네네네.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모르잖아요. 화천대유에 또 알겠습니다. 다른 이익을 줄 수도 있고 다른 혜택을 줄 수도 있어요. 네. 그 이재명 지사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재판 거래라고 얘기하기는 지금은 성급하다는 얘기를 하는 알겠습니다.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권순일 전 대법관 정도에 되는 위치에 있는 인물이라면 그리고 이 국가의 선거관리위원장까지 맡았던 아주 요직에 있었던 분이거든요. 그렇다면 대장동 특혜 의혹은 차치하고라도 아까 말씀하신 이런 자문료라든가 이런 돈과 관련한 그런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본인이 한 번은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힐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저는 그래야 된다고 네, 봐요. 지금도 이렇게 말씀 안 하고 있는 것도 저는 타당하지 네. 않다고 봐요. 수사와는 별개입니다. 아, 그럼요. 수사와는 별개로 네. 본인의 이 입장을 공개적으로 한 번쯤은 밝혀줘야 하는 위치에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 생각. 화천대유도 예. 모른다고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아까 친형 강제입원 관련된 재판이라고 생각하지만 대장동 부분도 이 재판에 들어 있었고 네.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가 그 당시에 증인으로 출석까지 했던 그런 재판 기록이 있는데 네. 그런 부분도 몰랐다는 것도 사실 납득이 되지는 않아요. 근데 알겠습니다. 어디 기사에 보니까 권순일 대법관이 어디 로스쿨 가서 법조윤리 강의하신다고 제가 그거를 네네. 본 적이 있거든요. 만약 사실이라면은 이번 사건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 네. 전까지는 그 법조윤리 강의는 더 이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이 뭔가 본인의 입장을 좀 공개적으로 밝히셔서 국민들의 의혹, 궁금증을 좀 풀어주셨으면 하는 이 생각이 드네요.